한독사 속의 사랑. 10년 동안 고려 국정을 농단한 목종의 모후. 천추태후. 천추태후는 고려 제5대왕 경종의 세 번째 왕비인 헌혜왕후, 황보씨로, 헌혜왕후는 고려 태조 왕건의 친손녀이자 외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남매라는 것인데,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이복 남매 사이의 결혼은 흔한 일로, 이런 전통은 신라 왕실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라 왕실에서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무튼 이 때문에 고려 왕실의 족보와 성씨는 다소 복잡합니다. 왕건의 손녀로 태어나 왕비가 된 헌혜왕후. 고려 왕실의 족보가 복잡해진 것은 태조 왕건이 무려 29명의 부인을 둔 데서 비롯됐는데,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에 지방후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29명의 부인과 25남 9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왕건은 신라 왕실의 풍습을 본받아 자신의 자녀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물론 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아들을 자기 딸과 결혼시킬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력한 가문 출신의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대부분 근친혼을 했습니다. 이런 근친혼은 제4대 광종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광종은 태조의 제3비 신명순 성왕후 유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명의 부인을 뒀는데, 왕비 대모광후 황보씨는 태조의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이며, 후궁 경화궁 부인 임씨는 광종의 이복형인 혜종의 큰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비와는 이복 남매 사이이고 후궁은 조카였으며, 제5대 경종의 부인 5은 모두 사촌 관계로 그들 5명 중에 4명은 왕비였고 1명은 후궁이었습니다. 그 4명의 왕비 중에 세 번째 헌혜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말하자면 자매 둘이 한꺼번에 한 남자에게 시집온 셈으로 두 자매 중에 언니인 헌혜왕후 황보씨가 바로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 즉 헌혜왕후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과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태어난 대종 왕후기였습니다. 신정왕후 황보씨는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대종 왕후기였고 딸은 제4대 광종의 왕비 대모광후 황보씨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왕건의 딸들이 어머니 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딸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은 아니라서 헌혜왕후와 헌정왕후는 할머니 성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헌혜왕후의 어머니는 왕건의 제6비 정덕왕후 유씨가 낳은 4남 3녀 중 둘째 딸인 선희왕후 유씨로, 그녀는 대종 왕후과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으니 둘째 아들이 제6대 성종입니다. 그리고 두 딸은 모두 제5대 경종에게 시집간 헌혜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 자매라서, 이들 두 딸은 어머니 성씨인 유씨를 따르지 않고 할머니 성씨인 황보씨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려 왕실의 성씨는 매우 복잡한데, 같은 핏줄인데도 남매 사이의 성이 다르기도 하고 부모의 성씨가 아닌 할머니의 성씨를 따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천추태후가 왕건의 손녀로 태어나 사촌 오빠인 경종과 결혼하여 왕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왕권을 손에 쥐는 천추태후. 경종의 왕비였던 그녀가 태후가 됐다는 것은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녀의 아들, 즉 제7대 목종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종에게 시집가서 유일하게 경종의 아이를 낳은 여인인데, 경종은 5명의 부인을 뒀지만 그들 중에 자식을 낳은 유일한 여인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경종은 955년에 태어났고 21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6년 동안 영상에 있다 981년에 죽었습니다. 한편 천추태후는 979년에 동생 헌정왕후와 함께 경종과 결혼해 궁궐에 들어왔는데, 이때 경종의 나이는 25이었고 천추태후는 16살이었습니다. 그들 자매가 동시에 경종과 결혼한 것은 경종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데, 경종의 첫 왕비와 둘째 왕비는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에 왕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왕자를 생산하길 바래 자매를 한꺼번에 경종의 아내로 들인 것으로, 왕실은 자매 외에도 또 한 명의 후궁인 대명궁 부인 유씨도 함께 입궁을 시켰습니다. 이렇듯 3명의 부인을 동시에 들인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천추태후가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나머지 두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이듬해인 980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로
왕위를 이을 왕자의 생사는 왕실엔 큰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종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남짓 되었을 때 27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경종은 임종을 앞두고 왕위를 아들이 아닌 사촌 동생 왕치에게 넘겼는데 이제 갓돌이 지난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왕치가 바로 제6대왕 성종인데 성종은 경종의 사촌 동생이었을 뿐 아니라 천추태후의 친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종이 딸만 둘 뒀을 뿐 아들을 얻지 못한 덕분에 성종이 제위 16년 만인 997년에 죽자 경종의 태자이자 그녀의 아들인 왕송이 왕위를 이었으니 그가 제7대왕 목종입니다. 목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8세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모후인 그녀가 섭정이 되어 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정부 김치향의 권력 독점과 동성애에 빠진 목종. 정권을 거머쥔 그녀는 곧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김치향을 불러들였는데 김치향은 외척 집안 출신으로 경종이 죽자 승려 행세를 하며 내전을 드나들다 그녀와 정을 통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종에게 이 일이 발각되어 장형을 당하고 귀양 중이었는데 그녀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김치향을 불러들인 그녀는 자신을 천추태후라 부르게 하고 국정을 장악하는 한편 김치향과 버젓이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김치향은 등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우복야겸 3사사에 오르고 인사권을 장악해 백관의 임명권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국에서 벼슬을 원하는 자들이 뇌물을 갖고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으며 거둬들인 뇌물로 300여 칸이나 되는 집을 짓고 밤낮으로 천추태후와 놀아났습니다. 김치향은 자신의 사당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갔습니다. 그 무렵 김치향과 부부로 살고 있던 천추태후는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김치향과 함께 자기 아들을 차기 왕으로 앉히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목종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천추태후는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한편 목종은 김치향의 권력 독점으로 조정이 엉망이 되자 그를 내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지만 천추태후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왕권을 완전히 빼앗긴 목종은 절망한 나머지 정사를 소홀히 하고 엉뚱하게도 동성애에 빠졌는데 동성애 대상은 유행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행가는 용모가 남달리 아름다웠는데 목종은 그의 용모에 반해 남색을 즐기게 되었다. 목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유행가는 곧 한문사인의 벼슬에 오르게 되고 항상 목종 곁에서 정사를 농단했습니다. 목종이 정사에 관해서 유행간에게 묻지 않는 것이 없게 되자 유행간은 마음먹은 일이면 언제든지 왕을 조정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행간 역시 김치향과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심지어 백관들을 격렬해 그들에게 턱과 눈빛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의 측근 신하들은 마치 유행간을 왕처럼 떠받들었는데 유행간은 힘이 강해지면서 유충정이라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목종에게 소개했습니다. 발해 출신인 유충정 역시 외모가 미려하고 신체가 뛰어난 덕택에 목종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조정은 점차 유행간과 유충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항상 목종 곁에서 왕명을 핑계해 인사를 좌우했으며 때로는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많은 국민을 이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천추태후의 음모. 이렇듯 목종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동안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왕건의 유일한 혈통인 대양원군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태조의 유일한 혈통은 왕건과 제후비 신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안종왕후과 헌정왕후가 불륜으로 낳은 대량원군뿐이었습니다. 헌해왕후의 친동생 헌정왕후는 경종이 죽은 후에 사가에 머물다가 왕후과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고 이를 알게 된 성종은 왕후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 후 헌정왕후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상욕으로 죽고 아이는 성종이 대궐에서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대량원군이었습니다. 헌해왕후는 자신의 이종 조카인 대량원군을 없애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을 세자로 책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해 대량원군을 강제로 출가시킨 뒤 삼각산 신열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자객을 보내주기려 했지만 그때마다 대량원군은 목숨을 건졌는데
신열사의 노승희 방 안에 굴을 파고 그 위에 침대를 놓는 방책으로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향과 헌해왕후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종이 병을 얻었습니다. 원래부터 겁이 많던 그는 1009년 봄에 순교사를 다녀오다 폭풍을 만난 다음부터 마음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등의 도중에 기름 창고에 불이 붙어 천추전이 불타고 궁궐 일부와 창고마저 소실되자 슬픔에 잠겨 정사를 돌보지 않고 드러누웠습니다. 목종이 병으로 눕자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대량원군 죽이기에 더 혈안이 되었고 조정은 엉망진창으로 변해갔습니다. 왕 곁에는 항상 유행관과 유충정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으며 그들의 측근을 제외한 다른 신하들은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병으로 누운 목종은 좀처럼 편전해 나가지 않았으며 만나기를 청하는 신하가 있어도 만나주지 않아 유행관과 유충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왕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목종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는데 임종이 가까웠음을 안 그는 후계자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자격을 갖춘 유일한 혈통은 대량원군 왕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순을 궁궐로 데려와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었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천추태후는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대량원군을 죽이려 했는데 자객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신복을 시켜 억지로 독이 든 술과 음식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량원군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마침내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목종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조의 난과 천추태후의 몰락. 하지만 대량원군의 편지는 유행관이 편지가 오는 족족 없애버려 중간에서 사라졌는데 목종이 총애하던 또 한 명의 남자 유충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대량원군의 편지를 은밀히 목종에게 전달했고 덕분에 목종은 유행관의 눈을 피해 대량원군을 몰래 궁궐로 데려올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치향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충정을 통해 전해들은 목종은 충주 부사로 있던 최충순을 은밀히 불러 왕순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시 바삐 신열사로 가서 그를 대궐로 데려오도록 하는 한편 서경 도순 검사로 있던 강조를 도성으로 불러들여 경권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강조가 왕명을 받고 서경을 출발해 동주 용천역에 도착했을 때 내사주서 위종정과 안북도 호장석이 최창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병세가 위독한 상태라 헌해왕후와 김치향이 왕명을 날조해 북방에 군사권을 쥐고 있는 강조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선 왕이 김치향 일파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강조는 그들의 말을 사실로 믿고 다시 서경 본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천추태후는 강조가 대경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 도중에 그를 생포하기로 하고 군사를 매복해 두었습니다. 그 사실은 곧 강조의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그는 아들이 염려되어 급히 사람을 시켜 왕이 이미 죽고 없으니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서신을 받아본 강조는 5,000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대경으로 진출했는데 평주에 도착해서야 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병사를 이끌고 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어 결국 부하 장수들의 건의에 따라 목종을 폐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폐위를 결정한 강조는 사람을 시켜 왕이 잠시만 귀법사로 몸을 피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서찰을 궁궐로 보냈는데 귀법사로 피해 있으면 김치향 일파를 제거한 다음 다시 데리러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조는 그렇게 목종을 안심시킨 다음 군대를 몰아 왕성으로 진군했는데 병사들이 궁 안으로 밀려들자 목종은 폐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천추태후와 함께 궁인들과 유충정을 데리고 법왕사로 몸을 피했습니다. 목종이 궁궐을 빠져나가자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곧 제8대왕 현종입니다. 그리고 김치향 부자와 유행관 등 7명을 죽이고 그 노당과 천추태후의 친족 이주정 등 30명을 귀양 보냈습니다. 한편 법왕사로 떠난 목종은 최양을 시켜 강조에게 말을 내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강조가 말 한 피를 보내주자 충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강조는 뒷일을 염려해 목종을 죽이기로 하고 사람을 시켜 사약을 먹이게 했는데 목종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강조의 수하들이 목종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목종은 결국 대지에서 비명응사하고 말았는데 목종이
죽자 강조의 수하들은 문짝으로 관을 삼아 시체를 보관하고 강조에게 보고하니 강조는 적성현 창고에서 쌀을 내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1009년 2월에 일어난 이 강조의 영모 사건으로 11년 4개월 동안의 목종시대는 끝났고 동시에 천추태후의 영화도 막을 내렸으며 이 사건은 현종 즉위 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천추태후는 정부 김치향은 물론이고 그에게서 얻은 아들까지 죽고 없는 상태로 황주로 쫓겨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명은 길었는데 황주에서 그녀는 1029년까지 20년을 더 살다가 66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10년 동안 고려 국정을 농단한 목종의 모후 천추태후였습니다.